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이국종 병원장입니다. 이국종 병원장이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은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세네요. 평생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 필수 의료하지 마라. 한평생 힘들게 이제 외상과였죠. 응급외상. 바뀌는 게 없다.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탈조선하라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국종 병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어떤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국종 병원장 같은 경우는 이 중증외상센터 그리고 응급 이 외과에서 한 평생을 헌신해 왔고요. 끊임없이 사회와 정치권에게 이 부족한 이 필수 의료학과 그리고 응급 현장에 대한 지원을 호소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에서. 정확히 관리 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외상 쪽은 이제 제가 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봐야 계속 오해만 되고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이 안영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어떤 이 발자취를 보면 뭐 아덴망의 영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응급외과 그리고 외과 치료 현장에서 이걸 좀 지켜보려고 고군분투했었고 이국종 교수의 선배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나 사실은 이 중증외상과 외과에 지원하는 의료인들은 없잖아요.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정부나 사회의 관심도 조금 이 교수가 예상했던 것만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누적된 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외과 가장 긴급한 분야이죠. 그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도 맞고 현재 무슨 뭐 의사들이 다 기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과에 대해서는 특히 뭐 대형 수술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뭐 그런 데만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외과 같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수가 문제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못 해왔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다만 저는 이국종 교수가 저 발언을 했던 상황과 그 현장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자리가 친한 후배들 앞에서 술자리를 산 이야기라면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이 사고 내 인생 망했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대전국군병원장 대령 계급장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현역 대령이 현역 군인들 앞에서 군의관 후배들입니다. 군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본인이 사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연을 요청받고 범위 그렇게 나오죠. 본인이 강연을 요청받고 왔다. 그랬으니까 나는 현역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현역 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표현이 우리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죠. 대한민국을. 그리고 비탈까 하지 말아라. 사실 저 이야기는 저 지금 의사들 이제 군의관 지원생들이죠. 이제 군의관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극복해 주기 바란다라는 격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대령 계급장은 단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요. 자기의 이모션, 감정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내공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태도화시키지 않은 것이 내공이 센 사람입니다. 저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태도로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를 이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생한 것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외과 전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역 대령 국군병원장으로서 후배들 앞에 저런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기가 뭐 응원을 격려했다. 그럼 대한민국 의사들 전부 나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탈리아 의사들이 대우가 낮기 때문에 전부 EU 다른 국가로 빠집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이탈리아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환자들이 전부
줄 서 있었고 누워 있었고 죽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런 걸 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발언은 정말 대한민국 해군 대령, 대한민국 국군 대령 이국종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은 발언입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에어 서울 항공기 문이 이륙 도중에 개방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탑승객들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로 문을 열려는 선생님 분이셔서 모두가 다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드렸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승무원이 달라붙고 남자분도 두 분 달라붙어가지고 세 분 달라붙고 해가지고 상황 정리되고 계속 한 2시간 반 묶여 있었나? 비행기 안에? 뜨지 않아서 들이생겼어. 다행이지. 아이고 떴으면 어떻게 됐겠지.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감사해 차라리. 올라가서 만약에 열었으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어찌된 상황인지 사건 개요 한번 보시죠. 제주에서 김포 간 에어 서울 항공기 30대 여성이 활주로 이동 중에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 슬라이드 펼치며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승객 202명이 탄 여객기는 이륙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상문을 연 이유는 뭘까요? 해소공포증에 있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기가 사고 날 것 같아서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정치 변호사님, 네네. 이러면 범죄인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엄격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작년 연말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까지 발생했었잖아요. 저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 개인적인 무슨 어떤 그 멘탈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이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저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자, 이거 뭐 사실은 김병우 의원님, 네. 앞서 이제 한 승객 인터뷰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 상공에서 하늘에서 비행 중에 뭐 문을 열라고 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죠. 예. 글쎄요, 제가 비행기 내의 안전 시스템을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륙하면 자동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게끔 꽉 닫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건 이륙 전에 아마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륙 전이라 하더라도 비상구 주변에 이 문을 개폐하는 장치는 특별히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요즘에 비행기를 타보면 그 비상구 옆에 좀 공간이 넓은 자리가 명명을 새로 하더라고요. 무슨 좌석에서 한 30% 정도 요금을 더 받고 조금 이제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비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맞게끔 요금도 더 받는데 그 반면에 이 비상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취약한 측면 그렇군요. 또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타보면 짐을 좀 많이 내려놓거든요. 위에 안 올리고 내려놓으면 편하니까 그런 짐들이 이제 이동할 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문을 그냥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구 문의 개폐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문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터치가 됐을 때는 바로 잠김이 된다든지 그런 보안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북한인데요. 영국 한 유튜버가 북한 가이드에게 다음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가이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Do you know anyone who has met Kim Jong-un? You know Me, of course. You met him? Yeah. Not personally met, but we had when he appeared. I felt like I was attracted to him. He was incredible.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Very interesting. It's like when we're off camera, they're very open and they'll say
what they really think and what like movies they really like and what they really think. But as soon as you point the camera or show any camera, they just go into like NPC mode and they'll just like answer, "Oh, we love the Korean Nationalist Party music. We love the Korean books." It's like a script that they've learned.